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이제 아틀란티스 대륙설 이제 마지막 회입니다. 계속 이어가 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런 아틀란티스 대륙이 실존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답변이 사실은 굉장히 빨리 나와 있었다 그랬죠. 그게 뭐였냐? 1912년에 웨게너라는 학자가 대륙 이동설을 발견했을 때만 해도 달을 크를 향해 미쳤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1912년에 대륙 이동설이 나왔죠. 근데 1940년대를 지나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그의 설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이른바 판구조론의 원조가 됐습니다. 바다와 해저는 육지와 전혀 다른 암석이에요. 바다와 육지는 엄연히 별개의 지역입니다. 바다 이꼬르 육지가 깔아앉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2억 5천만 년, 기원전 2억 5천만 년, 그 고생대 말기에는 유라시아, 인도, 아프리카, 아메리카, 호주, 남극이 통합된 판게아 대륙과 고태평양으로 1대륙 1대양 뿐이었습니다. 뭐 2억 5천만 년인지 뭐 그건 차치하고라도 원래는 그랬던 거죠. 1대륙 1대양이었던 거예요. 이게 중생대부터 분열돼서 현재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대륙이 이동할 때 주위의 해저도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딱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링크, 그러니까 뭐 링크가 달린 것처럼 이렇게 따다다닥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요것만 움직이는 거나 요것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대륙이 이동할 때 주위의 해저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침몰된 대륙이란 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태평양 각 섬의 원주민들도 고도의 항해술이 있어가지고 일찍부터 각 섬과 섬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었다는 거지. 굳이 그곳이 과거 거대한 대륙이 아니었더라도 전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간단한 해답이 진작 나와 있었는데 당시 사람들의 이 지식적 한계로 시대를 너무 빨리 타고난 천재가 묻혀버린 겁니다. 그 해답도 묻힌 채로 오랜 세월을 흘려보낸 뒤에야 그 전모가 드러났던 겁니다. 대륙판이 2억 5천만 년 전부터 이동했던 어쨌든 간에 결론은 침몰한 대륙은 존재할 수 없으며 이로써 아틀란티스 대륙과 뮤 대륙을 비롯한 환상의 대륙들은 그야말로 환상에 불과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옥시크린. 그렇다면 아틀란티스의 모델이 된 문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현 학계의 가장 유력한 정설은 미노아 문명설입니다. 크노소스로 대표되는, 크로노스가 아니고 크노소스, 그 도시로 대표되는 크레타 섬의 미노아 문명이 산토리니 섬의 화산 폭발과 이어진 미키네이들의 침공으로 멸망했고 이것이 아틀란티스 설화의 모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미노아 문명은요, 그 화산 폭발이 있은 후에도 흥성했습니다. 화산재도 크노소스 궁전 아래의 지층에서 발견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미노아 문명이 나왔다 그겁니다. 그리고 크레타 자체가 당대 그리스인들에게 너무 잘 알려진 곳이라서 크레타 이야기를 하는데 아틀란티스로 오해할 턱이 없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설화에 묘사된 아틀란티스의 모습과 미노아 문명의 정황이 거의 비슷하고 특히 설화에 나오는 그 번영하던 아틀란티스가 고작 아테네에게 패했다는 것만 해도 실제로 아테네보다 더 번영했던 미노아 문명이 아테네보다 군사력은 후달렸기 때문에 그 현실을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라는 평이 중론입니다. 다들 이쯤에서 결론을 내리지만 본 게시탐정은 좀 더 추리를 했어요. 그렇게 단순하게 아틀란티스 이꼬르 미노아 문명으로 퉁쳐버리면 그래도 2%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특히 미노아 문명이 그렇게 천재지변으로 한 큐에 훅 멸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본 게시탐정은 이 아틀란티스 대륙설은 몇 가지 얘기가 겹쳐서 만들어진 스토리가 아닐까 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틀란티스의 사회상과 발전상 그리고 아틀란티스의 멸망 당시 상황 이 두 가지가 각각 다른 이야기를 가져와서 하나로 뭉쳐 엮어서 아틀란티스 설화를 완성했다는 거죠. 그럼 1번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앞에서 말한 크노소스를 비롯한 크레타의 미노아 문명이겠지. 근데 2번은 뭘까요? 바로 미노아 문명에 대해 설명하면 잠시 언급한 산토리니 섬의 화산 폭발 사건입니다. 아직 미노아 문명 시절이던 BC 1400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가 여호수아의 7년 전쟁을 치러낸 후 사사시대에 막 접어들었을 무렵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에게해의 산토리니 섬이 대폭발과 화산재로 하루아침에 붕괴되어 하나의 섬이 5개로 쪼개지는 거대한 참사가 벌어졌는데 그 위력은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파워였습니다. 굳이 설명하자면 유명한 크라카토아 섬 화산 폭발로 쌓인 화산재가 1m인데 이 산토리니 섬 폭발로 쌓인 화산재가 50m. 크라카토아 섬 화산 폭발보다 수십 배가 넘는 위력의 대폭발이었고 그와 함께 90m의 쓰나미가 밀어닥쳤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지중해 세계 전체에서 일대 쇼크를 일으켰고 하나의 전설처럼 되어 미노아 문명이 화산 폭발로 멸망했다는 설이 됐고 그로부터 800년이 지난 후 이집트의 고위 사제가 플라톤의 증조부 솔론에게 들려줄 때는 아틀란티스 대륙이 천재지변으로 붕괴되어 멸망했다는 것으로 변형되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원래 하나의 섬이었다가 대폭발로 인해 짜게져 버린 산토리니 섬의 모습입니다. 아우, 보기만 해도 당시에 무시무시한 정황이 짐작됩니다. 이게 원래 한 덩어리였다니까, 섬이. 자, 여담이지만 산토리니 섬은 지금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섬이에요. 경치가 작살납니다. 탤런트 손예진의 그 포카리 스웨트 광고 촬영지로 이용되기로 했대요. 어쨌든 이렇게 아틀란티스 대륙설은 미노아 문명을 배경으로 산토리니 섬의 폭발 사건을 엮어서 만들어낸 설화라고 결론 지을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끝내기에도 좀 싱겁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어쨌든 이거는 허구고 픽션이란 거잖아. 아틀란티스 대륙설이요. 대륙 이동설이니 판구조론이니 말은 많고 아틀란티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만들어낸 얘기라고는 하지만 실은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지역급, 국가급, 대륙급을 넘어 지구급으로 일어났던 천재지변이 있었습니다. 멀쩡하던 세계가 갑자기 거대한 지각변동과 대홍수로 붕괴되어 침수되어 버린 그 전대미문의 사건은 그때 살아남은 유일한 가족의 가장 이름을 따서 노아의 홍수라고 하며 그 연대는 성경에 의하면 BC 2458년입니다. 그 이후의 모든 홍수 설화와 신화 전설은 엄밀히 따지면 그 근본 모델은 노아의 홍수에서 유래된 것이며 아틀란티스 대륙설도 미노아 문명과 산토리니 섬의 폭발을 합친 얘기라고는 하지만 그 또한 넓게 보면 노아의 홍수 그리스 버전입니다. 물론 그리스 신화에 이미 데우칼리온 신화가 있어서 제우스와 포세이돈에 의한 지구급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노아의 홍수가 신화나 전설이 아닌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입되는 것은 뻔히 지어낸 신화인 데우칼리온 얘기가 아니라 플라톤 본인이 직접 정말 있었던 사실이라고 빠득빠득 주장하는 그 아틀란티스 설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집트 고위 사제가 솔론에게 해준 얘기를 받아 적은 크리티아스와 티마이오스에 나오는 아틀란티스 설화를 살펴보면 멸망 당시의 아틀란티스는 고도로 발전하고 번영하던 문명이 점차 문란하고 법률은 지켜지지 않고 관리는 부패하고 장사치는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고 사람들은 게을러져서 신과 조상들을 공경하지 않으며 전쟁을 좋아하는 장군들은 왕을 부추겨 침략을 일삼았던 데다가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 말씀.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으니 땅이 폭력으로 가득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셨는데 보라 그것이 부패되었으니 이는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그 행위를 부패시켰습니다. 창세기 6장 11, 12절 말씀. 홍수 이전의 상황을 묘사하는 창세기의 구절과 너무도 들어맞는 아틀란티스의 정황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하여 폭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리라. 창세기 6장 13절 말씀.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의 물들로 홍수를 일으켜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로부터 멸망시키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창세기 6장 17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시고 그 방법을 홍수로 정하십니다. 땅에 홍수가 40일 동안 있은지라 물이 불어나서 방주를 띄우니 방주가 땅 위로 들리더라. 물이 널리 퍼져 땅 위에 크게 불어나니 방주가 수면을 떠다니더라. 물이 땅 위에 심히 널리 퍼지니 온 하늘 아래 모든 높은 산들이 잠기더라. 물이 15큐빗 높이로 오른지라 산들이 잠겼고. 창세기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육체가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과 모든 사람이라. 마른 땅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코로 생명의 호흡을 하던 모든 것은 죽었더라.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이 멸망하였으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이라. 이들은 땅에서 멸절되었으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이 살아남았더라. 창세기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노아의 방주만 빼면 첫 인류가 멸망하던 그날의 모습은 바로 아틀란티스의 멸망 당시 모습과 조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아니, 아틀란티스 설화가 미노아 문명의 산토리니 섬의 사건을 엮어서 만들어냈다는 것도 그냥 불신자들에게 설명하기 쉬우라고 얘기하는 것일 뿐,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모델로 만들어낸 게 정답입니다. 와. 즉, 아틀란티스 대륙설은 홍수 이전의 인류가 멸망한 정황을 그리스 버전으로 재구성하여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설화인 것이며, 결론적으로 아틀란티스 대륙은 홍수 이전의 문명, 고태평양과 함께 있었던 판게아 대륙입니다. 단 하나의 1대륙 1대양 시대. 본문 서두에 얹었던 BC 3세기의 모든 고대 문서들이 온전히 집결해 있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열린 아틀란티스 대륙 학술 토론회에서도 아틀란티스의 실체를 규명해내지 못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창세기가 꽂혀있지 않았다면 당연히 알아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틀란티스, 홍수 이전의 문명에는 정말 일부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현대의 것을 능가하는 최첨단 과학 문명이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비록 아틀란티스 외계 문명설은 예언가라고 하는 영매 에드가 케이시의 입에서 비롯되긴 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유적과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마냥 헛소리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아틀란티스가 홍수 이전의 문명이라고 한다면 홍수로 완전히 소멸되고 멸망했기에 그때 있었던 첨단 문명이 후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는 가설도 가능해요. 실제로 구약 성경도 보면 홍수 이전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빈약하잖아요. 깡그리 멸망했으니까. 어쨌든 보시면 실제로 외계인과 첨단 과학 문명을 암시하는 유적과 유물이 발굴되고 있다는 거예요. 외계인과 접촉한 사람들이 아틀란티스 문명은 외계인들이 세웠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외계인한테 그렇게 들었다는 것이. 아틀란티스 문명이 홍수 이전의 문명을 말하는 것이라면 홍수로 완전히 소멸되어 후대에 전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넷째, 홍수 이전의 문명에 외계인들이 관여했다? 사실 본 게시 탐정도 초고대 과학 문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시대에 분명 첨단 과학 문명은 존재했고 다 발굴하지 못한 것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게시 탐정의 관점은 확고한데 현대 이전에 그러한 과학 문명과 기술이 있었다 해도 그것을 인간이 본인 의지로 개발하여 만들어낸 것이라기보다는 미개했던 인류의 초기 역사에 외계인이 개입하여 인류를 농락한 것 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과연 인류의 문명에 개입하여 상식적으로 당대에 존재할 수 없는 유물과 유적, 이것을 오파츠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그 불가사의한 존재들은 무엇이었으며 그들이 건설했던 문명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었을까? 그리고 현대 역사는 그 문명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리즈 초고대 과학 문명의 허와실 편에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정도사였습니다.